안신영입니다. 오늘은 의자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기의 연령에 따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의자가 이런 형태의 의자일 것입니다. 이런 의자들을 범보 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전보 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범보 의자라는 것은 데일 밴드, 미원, 스카지테이처럼 브랜드의 이름인데 가장 먼저 이런 형태의 의자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같은 형태의 의자인데 전보 의자라고 부르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이런 범보 의자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의자들을 보여드릴 것인데 광고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설명하기에 용이한 사진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1단계 범보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개는 가누지만 몸통을 가누기가 어려운 약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몸통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몸통을 똑바로 가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자입니다. 특징은 아동이 안정되게 앉을 수 있도록 바닥이 넓고 두 다리가 들어가는 구멍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뒤로 조금 누우면서 안전하게 되어 있고 안정성을 위해 백레스트가 동그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그리고 36개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보 의자가 이와 같은 멀티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더 이상 구멍이 들어가는 쪽이 올라가 있지 않고 백레스트가 라운드로 되어 있지 않고 편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자는 이와 같이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이너 시트를 넣은 상태에서 또는 뺀 상태에서 부스터 시트의 형태로 또는 식탁 의자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부스터시트라고 하는 것인데 어른들이 사용하는 식탁 의자에 아동이 앉을 때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이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레이즈드 시시고 이것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동안에 엉덩이가 딱딱하지 않도록 조금 소프트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이것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의자와도 고정하는 벨트가 있고 아이들을 고정시켜 놓는 벨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식탁 의자입니다. 하이체어라고 부르는 것이고 트레이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트레이 없이 식탁 안으로 쑥 넣어서 아기가 식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침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운서는 바운싱 할 수 있게 스프링이 있어서 아기가 몸통을 조금 움직이면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서 아이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스프링은 없어도 바닥이 라운드하게 되어 있어서 흔들 침대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살짝 움직이면 앞 뒤로 움직일 수 있어서 아기가 짜증을 내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운서, 흔들 침대 또는 락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퍼루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특성은 점퍼루는 스프링이 있어서 아기가 발을 구르면 위아래로 아기가 점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퍼루 안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어서 아기가 안에서 놀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기 그네인데 이와 같은 그네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문이나 벽에 발을 설치해서 그네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네 대신에 점퍼루를 연결하는 것인데 이때 사용하는 점퍼루는 스프링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소서는 아기가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것인데 소서라고도 하고 이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엑서소서 또는 안에서 바운스 하면서 놀 수 있다 그래서 엑서소서 바운싱 액티비티 소서라고도 부릅니다. 이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키에 맞춘 아동용 책상, 걸상 세트입니다. 이러같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목재가 아닌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기들의 의자나 바운서 그리고 책상 걸상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재질의 독성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확인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이나 이런 가구 등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특히 3세 이하의 아이들은 이러한 의자나 장난감들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는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 코리아 서티피케이션 KC 마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구 등의 이러한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용품의 KC 인증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 인증인데 가장 까다로운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차량용 유아용 카시트 등입니다. 카시트는 매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 인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용 왕구나 가구는 안전 확인을 필요로 하고 그 나머지의 사항이 공급자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완구나 유아용 의자는 안전 확인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샘플에 대한 KC 인증을 받고 이후에 안전 확인을 신고한 다음에 제품에 표기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C 인증에서 확인하는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유해 원소가 용출되는지 허용치가 되어 있고 함유량도 허용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KC 인증 마크를 갖고 있는 유아용 가구나 왕구들은 이러한 정도의 허용치만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건은 3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유해 물질 그리고 부품의 구조와 크기 그리고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KC 인증이나 확인에서는 중금속 등의 유해 원소나 가소제 용출 여부를 일정한 양의 허용치를 지정해 두고 그 이상을 넘는 것은 어린이용 왕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KC 인증을 갖고 있는 가구나 완구는 이러한 것들을 통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품의 구조와 크기가 아기들에게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손에 쥐는 것들을 입에 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그 부품의 구조와 크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부품의 구조와 크기에 대한 규정은 아기의 연령에 따라서 36개월, 72개월, 96개월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거나 다칠 염려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KC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능적인 것인데 자석이 들어가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연령에 따라서 지적 수준의 발달을 고려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구나 가구는 이러한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국내 생산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 완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관세청의 통과 자체가 불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제품도 KC 인증이 있는 것이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은 인증이 없어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들의 의자와 바운서, 점퍼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독성이 없는지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 서티피케이션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의자와 바운서, 점퍼루 등이 있지만 이것들이 모두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 이러한 의자나 바운서 등에 오랫동안 아기를 놓아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구입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제품도 그 안에 아동들을 너무 오래 앉혀놓거나 하는 것은 아동의 운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 시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